먼저 프로피스타님, 네네. 자 국내 증시 방향성과 함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프로핏입니다. 일단 뭐 방금 전에 직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중 무역 협상이 뭐 계속적으로 시끌시끌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판이 깨지지 않는 한 이제 시장에서 좀 영향력을 잃지 않았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미중 무역 협상이 조금은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결국 실무 협상팀들은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힘을 잃었다. 그 이슈 자체가 힘을 잃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 속에서 지금 현재 계속 조정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상향 속에서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대 조정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 5거래일, 7거래일 정도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대략 한 7천억 가까운 지금 순매수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키포인트는 코스피 종목은 기관 자금이 빠지는 순간이 정말 이제는 하락 추세로 반전이 될 순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관 자금이 빠질 그렇죠. 때. 예. 네. 일단 왜 그렇게 보냐? 외인들은 결국에는 현재로서는 단타거든. 솔직히 예. 단타 자금이거든요. 3일 사고 3일 팔아버리고 이런 패턴이 거의 2달, 3달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인보다는 코스피는 기관의 자금 흐름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또 7거래일 정도를 보게 되면은 코스닥은 개인이 한 3천억 정도, 2,900억 정도 순매수가 있고 외인이나 기관 자금은 거의 지금 순매도세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오히려 이런 장에서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 기관이나 외인이 그래도 꾸준히 5거래일, 6거래일 이상 순매집을 해준 종목군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은 그나마 옥석을 좀 가려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정도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조금 돋보이는 섹터가 해저터널, 예, 해저터널 테마 섹터가 상당히 강합니다. 뭐 기간 수익률로 봤을 때 지난 한 20일 정도 기간 수익률이 10%가 넘어가더라고요. 네. 해저터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 이낙연 총리 관련해 가지고도 약간 말이 나오고 있는데 해저터널 섹터도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국내장보다는 이제 우리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해외 선물에서 국제유가가 지금 56불에서 55불, 55, 56, 57 이 박스권에 갇혀버린 듯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눌림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세가 터지면 크게 터집니다. 예, 이 박스권장에 있다고 너무 해서 뭐 쉬운데 이런 접근을 하지 마시고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어떤 뭔가 이슈가 터지면 한 방향으로 원웨이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크게 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우리가 그 보수적인 자세로 그래도 이런 매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안 좋을 때 너무 국내 그 주식 개별 종목들만 살펴보지 마시고 오히려 조금은 투자처를 다양하게 국내 선물도 조금 한번 해보시고 해외 선물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리스크가 해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요즘 같은 장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요즘 시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기보다는 또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서 판을 그렇죠. 엎어버리면 미중 무역협상 판이 엎어지면은 급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느 정도 이럴 때 해외 선물이나 그렇죠. ETF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락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거를 지금 공부해 보면 좋지 않을까. 뭐 공부하는데 오래 안 걸리니까요. 맞습니다. 가면 하루만 교육이 될까요? 프로피스타님 노란톡 메신저로 들어가면 2시간이면 됩니다. 2시간이면 된다. 예. 아주 빠르게 단 2시간의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한번 관심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김태형 대표님, 김태형 대표님은 몇 시간 걸리나요? 저는 1시간 되나요? 네, 1시간을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인데 님의 노란톡 메신저를 가면 1시간 내로 네. 지금 현재 빠르게. 급락했을 때나 급락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그런 상품들을 알려준다고 하니까요. 두 분도 한번 잘 유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사 말씀과 함께 지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주식 그리고 이제 현물이던 선물이던 굉장히 좀 힘들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생각보다 더 가고요. 갈 때는 또 조정을 받을 때는 또 생각보다 더 조정을 받는 게 우리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미국과 중국의 방향성을 조금은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의 방향성이 너무나 지금 상반돼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웠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있어도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가고 있는 상황.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조정도 받았고 또
이제 단일 나라 국가의 이제 이슈인 홍콩 시위에 대한 문제도 있다 보니까 신고가 영역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방향성을 좀 예측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더불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우리 증시였습니다만 오늘 조금은 이제 이 수급에 변화가 좀 일어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프로피스타님께서 전반적인 수급을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 저는 당일 수급 기준으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은 그다지 많이 매도를 하지 않았는데 기관의 대량 매도세가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도세는 그리 많지 않았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면서 약간의 포트 리밸런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던 증시가 아니었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도 앞서 이제 프로피스타님처럼 우상향을 가되 그 안에서의 지금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방향키는 이번 주 주말 정도에 나올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크게 틀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좋은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못 내고 있으면 굉장히 조바심이 날 수가 있는 지금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조바심을 조금은 내려놓으시고 방향성이 완전히 잡힌 후에 그때 투자를 해도 늦지 않으니 이번 한 주는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리스크 관리,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대응이 오히려 더 좋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수급이 문제입니다. 수급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아무래도 홍콩 시위 영향이 조금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종합적으로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하여튼 국내 종목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지수가 좀 올라갈 때는 주도주들이 조금 나오려고 하다가 지수 떨어질 때는 테마주로 자금이 쭉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많이 없다. 저는 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럴 때일수록 제가 볼 때 추격보다는 길목직지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서 오늘 제가 종목 상담 들어온 것들 쭉 봤는데 종목 상담 들어온 게 요즘 시청자분들은 몇몇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 수익 나는 종목들을 종목 상담 해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자 오늘 종목 상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89님이 유엔젤 유엔젤 하면 팽수죠 팽수. 예. 팽아 이거 아시죠? 예. 유엔젤 자 매수가 5,810원 비중 30% 얼마의 수익 실현해야 되나요? 유엔젤 나 괜찮은데 종목. 예. 자 유엔젤 하면은 뭐 요즘에 팽수 인기 EBS의 자이언트 팽 TV의 그 BJ라고 할 수 있는 그 팽수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죠 지금 현재. 그러면서 이 유엔젤이 EBS랑 이렇게 MOU 체결한 것 때문에 근데 MOU 체결에다가 해서 팽아가 거기서 방송한다 뭐 이런 컨텐츠를 거기서 판매한다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단지 MOU 체결한 것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자 먼저 그럼 김태형 대표님 네. 자 유엔젤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거 수익 실현해야 되나요 지금? 네, 일단 앞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김본사님께서 힌트를 하나 줬습니다. 시장이 이제 조정이 좀 나오려고 하면 주도주에서 빠진 자금들이 이렇게 테마주로 좀 몰린다라는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유엔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실적 그리고 이제 시장의 주도주 성격보다는 최근에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 2030 직딩들의 뽀로라고 할 수 있는 팽수의 인기에 힘입어서 지금 급등을 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속성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계속해서 뭐 인기가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만 주가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반영해 줄지는 저는 미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현재 6,090원입니다. 6,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들고 가면서 오늘 고점을 찍었던 6,500원 이상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만 6,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지금 매수한 가격대까지도 금방 조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일단 굉장히 좋은 기업에 좋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것 그게 지금 단점입니다. 지금 투자자분의 지금 매수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큰 욕심을 부리면서 큰 욕심을 부리면서 조금 더 큰 수익률을 보고자 하시는 것보다는 기계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프로피스타님이 봤을 때는 유엔젤 이거 5,810원인데 현재 네네. 수익권입니다.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유엔젤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해당 종목 월봉으로 봤을 때 오늘 이제 그 찍었던 6,500원 선이 지난 2017년도 이제 3월달 고가 라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조금 희망적으로 팽수의 이제 그 모멘텀으로 희망적으로 보자면은 위쪽으로 한 8,000원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8,000원까지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목표가를 최대치로 설정하면 8,000원까지는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급등을 한 경향이 있습니다. 해당 종목이요. 해당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내일 좀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 조정이 나올 것 같고, 예, 저도 김태성 대표님이랑 일괄적으로 같은 의견인데 6,000원 라인을 트레일링 스탑을 잡아 놓으시고 6,000원 라인을 마지노선으로 잡아 놓으시고 조금 우리가 희망차게 홀딩은 8,000원까지 한번 해보는 게 어떠실까. 하지만 6,00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5,100원대까지는 빠르게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꼭 6,000원 손절 라인은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는 유엔젤 그냥 저는 간단하게 제 생각 좀 얘기 드리자면 시가총액 700억 원 돼가지고 부경할 이유는 없다.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려 30%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당장 내일 절반 팔고요, 시초가에. 그리고 시가총액 700억 대이기 때문에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나머지만 끌고 가시되 전 손절가를 좀 잡아놨으면 좋겠다. 한 5,700원으로 5,700원 정도 잡아놓고 여기 이탈하면 그냥 손절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밑지와 본전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이야 거래량이 많아서 이게 좀 매도하기 쉬운데요. 이거 거래량 잠기면 답이 없습니다. 내가 매도한 물량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이 다음 상담 한번 보겠습니다. 3401님이 카카오 프로핏 전문가님한테 꼭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 카카오. 카카오 매수가 134,500원, 비중 20%, 목표가는 얼마로 할까요?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먼저 김태형 대표님 카카오 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뭐 제가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요. 제 차트에 이제 16만 원대에 제가 저항선을 하나 그어놨고요. 왼쪽에 노란색 원, 그리고 오른쪽에도 노란색 원을 좀 그어놨는데 결국엔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 초반에 기록했던 16만 원대 이 매물대가 돌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주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결국엔 뭐 4차 산업 관련해서 플랫폼으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이 16만 원대라고 하는 두터운 매물대가 돌파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갈 때 가더라도 한 차례 혹은 두 차례까지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우선 이 카카오라는 기업의 주가가 16만 원대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15만 6,500원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죠. 이 16만 원대 부근에 도달하게 되면 비중 20% 중에 절반 정도는 저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절반은 계속해서 좀 보유하면서 18만 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보는 그런 18만 홀딩이 원대까지.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사실 이제 카카오 작년 혹은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저 또한 이렇게까지 주가가 크게 이제 급등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못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최근에 모멘텀도 그렇고 광고 플랫폼으로 인한 실적도 그렇고 일단은 지금보다 더 나은 주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한번 가져가 보자 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카카오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쫙 내주셨는데 네네. 지난주에 홀라당 매도하신 수익 실현하신 네네. 근데 뭐 추가적으로는 끌고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종목이 너무 있습니다. 많아서 예. 이제 빼겠다고 하셨었는데 카카오 어떻게 보시나요, 프로피스타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그 노란통 메신저에서는 지속적으로 트레일링 스탑으로 남은 비중을 보유해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청자님. 이 부분은 카카오는 지금 조정장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긴 합니다. 예. 이동평균선의 계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나오긴 나올 겁니다. 예. 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얘는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혼자서도 시청자분이 대응할 수 있도록 11선까지 떨어지면은 보유 비중 반절 터십시오. 11선까지 떨어지면 보유 비중 반절 터시고 21선을 생명선으로 생각하시고 21선까지 깨지면 나머지는 그냥 털어버리십시오. 그래도 상당히 좀 그렇죠. 좋은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11선에서 한번 털고 21선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은 계속 끌고 가보십시오. 카카오는 저는 많이 가게 되면 우리가 월봉상 카카오가
이제 걸리는 지점이 대략적으로 16만 7천 원 라인이거든요. 네. 16만 7천 원까지는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 하시면 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그 너튜브 가시면 제가 왜 카카오를 추천하고 계속적으로 끌고 왔는지 이유가 많이 설명돼 있거든요.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너튜브 유튜브에 프로필스타 검색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프로필만 검색해도 되죠? 아,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카카오에 대해서까지도 알아봤고요. 이제 해외 선물 상담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6319님이 해외 선물 이분은 자꾸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보내시네요. 예. 간단하게 보셔도 됩니다. 예, 고민을 해결하는 게 저희 일이니까. 골드 매수 또는 매도 어떤 게 좋을까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자, 골드, 최근에 골드가 살짝 밀렸다가 돌아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아까 속보를 봤거든요. 아까 속보를 봤는데 홍콩 시대가 홍콩 20대에서 마지막까지 저항을 하다가 전부 다 지금 체포됐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저는 홍콩의 민주화에 대해서는 지지는 하는데 마음은 또 아픕니다만은 글로벌 증시 안정을 위해서는 또 어떻게 이 소식을 약간 좀 좋게 받아들인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골드 같은 경우 안전자산인데 밀렸을 때 급등하는 안전자산인데 그렇게 되면 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보는데 우리 김태형 대표님 골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뭐 골드에 지금 집중할 때는 아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좀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골드가 아니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지수, 나스닥이라든지 S&P에만 집중을 해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S&P 지수에 좀 집중하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일단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지금 방향성을 잡기가 애매합니다. 이제 최근에 한 6, 7월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8월까지만 하더라도 큰 시세를 냈다가 약 지금 한 달 정도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 다시 한번 돌아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돌아 나오는 것 같은 지금 위치이기 때문에 섣불리 여기서 방향성을 잡고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조금은 더 기다렸다가 추세가 완전히 살아났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 이제 진입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일단 지금은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형성하고 있는 나스닥 지수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입을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로 한번 해보자. 근데 어떤 분은 나스닥 선물이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인데 어떻게 매수도 안 되고 매도도 안 되고 그렇다는 얘기도 많은데 그럼 프로필스타님 봤을 때 골드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6319님 지난주에도 제가 해드렸던 것 같은데 6319님이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의 약간 실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약간 왜 이렇게 그렇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십시오. 일봉상 보시면은 우리 6319님이 지난주에도 그러시던데 일봉상 캔들이 눌려 있을 때 꼭 말씀 물어보십니다. 일봉상 캔들이 지금 사거래일째 같은 가격에서 눌려 있는데 솔직히 이럴 때는 저희들처럼 이 전문가라고 한들 방향을 예측하기가 정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세가 터지기 전조 증상이거든요. 하지만 골드를 매매함에 있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나스닥과 골드는 지금 디커플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상승 추세가 커지면 골드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나스닥을 보시면서 골드를 포지션을 정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금일 골드가 약간 하방 압력이 나오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 골드가 저녁 10시 정도 넘어가지고 저가에서 갑자기 급반등해서 추세를 틀어버렸거든요. 오늘도 아마 동일한 패턴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방 압력 때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적절한 그 지지선에서 한번 매수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 하면 뭐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긴 한데 사실 어제 제가 골드 장을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미 연준 압박하니까 골드가 갑자기 팡 튀어오르더라고요. 왜냐면 미 연준 압박이 이제 금리를 인하해라 압박인데 금리 인하해라 압박이 나오면 만약에 금리를 뭐 그렇다고 미 연준이 이제 인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는 말 안 듣는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미 연준도.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금리가 사실 인하가 되면 달러가 많아지기 때문에 달러가 많아지면 당연히 달러 표시자산인 골드는 오를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그때 갑자기 통 튀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있는데 좀 튀는 거에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골드는 안전자산이니까 뭔가 리스크가 뭔가 확 나와야 되겠죠. 그런 부분 나올 때 한번 그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지금 발 담가서 위아래 어떻게 할지 조마조마 하는 것보다 저는 좀 그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